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동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월말이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쇼츠로 대신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달을 갔다 왔는데요. 7월 1일부로 일부 지자체는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알바하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됐는데요. 배달 갔다 와서 녹음한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은 빨라 보이는데 지금 가고 있는 삶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특별히 경제 관련 정책이 나와서 현재 시장의 반응을 모니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계기는 페이스북을 한 1년 반 하다가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대화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처음에 서먹해서 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녹음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올렸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 낯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녹음을 해도. 그러니까 수치라든가 어떤 말, 단어의 약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실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6개월 지나서 유튜브 6개월의 소회도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1년 전에 지금과 제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상황을 보면 많이 바뀌었죠.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자산 가격이 급변동을 또 했습니다. 일관된 것은 주력 산업인 통상, 이 수출 부분이 좀 어려운 환경이 됐고, 무정부 상태가 6개월 되다 보니까 외교안보라든가 경제, 민생,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좀 노출이 됐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된 부분, 특히 저 같은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는 1년 전 대비 현재 50% 이하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어렵죠. 사실 한계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팔아서 이자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영업자
절반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그 구매력이 있는 선에서의 자산의 매매, 이런 것을 자리잡아가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연착륙이 돼야 돼요. 서서히 자산이 이렇게 안정화됐을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자산시장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 상황, 그것이 건전한 경제고 생산적인 경제가 되는 겁니다. 효율적인 경제고, 자신이 근로해서 얻은 소득과 사업으로 해서 얻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자산에 접근을 못하면 경제 자체가 선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누가 집중하려고 하겠어요? 다 자본시장에 뛰어들지. 자본소득을 위해서.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의 그림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물경제가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나름대로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어떠한 실적, 내재 가치가 있을 때 자본시장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제도로만 자본시장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주체인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자본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그런 건전한 접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 1년을 해서 가끔 챗GPT에 유재구의 옥천 순금초대 TV는 어떤 유튜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는 GPT도 있고 좀 길게 나오는 GPT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60%, 70%는 조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3일 전인가 구글의 제미나이에 제가 유재구의 옥천 순금초대 TV는 어떤 유튜브입니까? 를 물어봤는데 A4 6장, 7장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내용이. 근데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표현을, 뭐 석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언어 선택이라든가 이 문장력 이런 것들이 석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유튜브가 결국은 생성을 하죠.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빅데이터를 모아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결국은 그동안에 제가 1년 동안에 올린 동영상과 쇼츠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이제 봐요.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도 한 60% 정도 접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떤 거냐.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재구의 옥천 순금초대 TV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익 창출보다는 최종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마지막 소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그 느끼는 경제 상황과 정치나 사회의 일정 부분 고관여층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담는 겁니다. 유튜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바탕에는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느냐면 뭐 신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발전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우대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저는 지향을 합니다. 그 바탕에는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저 나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의 어르신이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제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고 또 어떤 바탕에서 하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고, 물론 뭐 타 유튜브에 비해서 다른 쪽으로의 약간의 비판적인 평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는데 보편화된 평론이라기보다 어떤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평론에 좀 가까워서 구독자나 조회수는 조금 낮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과 결의라는 바탕에서 담론을 담으면 이게 이념과 진영을 허물죠.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두 까기를 한다든가 뭐 양다리 뭐 양비론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 조회수가 1이 나오던 뭐 네 분이 보시던 그 정체성이 만약에 상실되는 순간 그 유튜버로서의 생명은 단절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추론의 영역이라는 것이 AI가 B2C 기업과 사람의 상용화되는 시장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경제적인 의사결정,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인간이 할 때는 꼭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추론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제 유튜브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됐죠. 이 재미나이도 결국은. 그런데 약간은 깊숙하고 아주 고급 언어, 그리고 문장 자체가 석사급 이상의 문장, 논문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1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어요. 현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적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생각을 담은 적도 있고, 큰 거시적인 틀에서는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돌이켜 보면 미시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기에는 제가 이 작은 구멍가게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종목에 대한 뭐 내일의 주가 흐름, 일주일, 한 달,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 현금 흐름, 연결 재무제표 관계, 그리고 CEO의 성향, 그리고 기술적인 그동안 왔던 주가 그래프 분석, 그리고 그 회사를 둘러싼 경제지표, 환율, 유가, 금, 비트코인,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나 머스크의 관계, 마하 세력의 움직임, 월가 자본가들의 현재의 상황, 미국 언론, 또 페트로달러,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에 대한 예측이 사실 어려운 거죠.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증권업에서 있어 봐서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그거 알면 그 사람들 뭐하러 거기 있어요. 나와서 1억만 있어도 1년이면 뭐 100억을 못 만들겠어요? 미래를 예측을 잘하면? 아니잖아요. 그거. 미래는 진짜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묶여있는 자금을 시중이나 또는 주식시장 쪽, 채권시장 쪽으로 선순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묶여 있는 자산이 이렇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무슨 황금알하는 거리라든가 주식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런 승부처가 아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인생의 승부처를 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승부처를 거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자본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신용무량자가 돼서 출발하면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주식시장에 대한 환상을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555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5만 달러 1인당 GDP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세계 5대 강국,
좋죠. 가면. 이명박 정부 때는 777 아니었어요? 555를 가는 건 좋은데 그냥 말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얼만큼 집중과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지금 국가주도형 경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기업 중심으로 왔던 그런 경제가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서 많이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약해져서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 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지나치게 홍보한다든가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된다. 꼭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이 말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자본시장의 성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곳은 아니다. 여유 있는 돈으로 저축할 것을 주식을 사서 내가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를 중심으로 대내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어렵습니다. 7월 8일이면은 관세 협상 이제 만기가 되죠. 뭐 일본은 24%를 36%, 35%까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뭐 매일 바뀌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기가 어려운 게 정치 상황이든 경제 상황이든 얘기를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또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상황이 내일 또 급변해요. 트럼프가 말을 많이 바꾸잖아요. 아침에 한 말 저녁에도 틀리고. 그러니 어렵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단순한 뉴스식의 전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측을 하는 유튜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하십니다. 자기 소신껏 하셔야 돼요. 경제 행위는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릅니다. 트럼프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고 지금은 국가주도 성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발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변수로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정책이 당장 부동산 시장과 시중 자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 부서의 정책을 잘 보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지표를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팔란티어 관련해서 쇼츠 하나 올려드렸는데 특징주라고 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벤스 부통령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 벤스 부통령을 만들었고 그 산골짜기 있던 젊은이가 변호사가 됐을 때 피터 틸이 픽업을 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트럼프에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란티어 자체가 그 AI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 인문학적 철학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구현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조금 특이하죠. 단순한 엔지니어링으로서의 AI가 아니라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경쟁하지 않는 민주주의. 그럼 경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뭐예요?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경쟁 안 한다 우리는. 독점만 있다. 그 마인드입니다. 팔란티어가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제로 투 원. 제로에서 0까지, 1까지. 제로에서 1까지 가는 건 어려운데 1에서 100까지 가는 건 쉽다. 그러려면 경쟁하는 마인드를 갖지 마라. 독점하려고 해라. 한 시장을, 한 산업을. 블루오션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어느 누구도 경쟁자가 올 수 없는 그런 기업 환경.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자본, 시장 경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독점을 추구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가기 바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인드.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이거는. 벌써 출발 자체가 다르고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된다, 저는. 구멍가게 하면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격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좀 보고 있으면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또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에 계시는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사분들 너무 잘하실 거라고 보고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근데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3,000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 내지는 파산할 겁니다. 그리고 5곳의 기업이 문을 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에서. 하루가 너무 소중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보시라. 새 정부는 이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어려운 게, 과거의 민주 진보 진영은 정책이 좀 이상적인 정책이 많았어요. 현실적인 정책보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약자, 또 소득 분배 과정에서 제외된 소득 분배 제외자, 하위 20%, 30%의 하위 계층, 이분들을 안고 가려다 보니까 당연히 10%의 상위권이 볼 때는 이상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그 민주진보 정권이 정권 잡은 게 5번째 아니에요. 저는 지난 정권을 잘 돌이켜보고 현실적인 정치, 실용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고, 네이버에 계신 분이 40대 AI 수석으로 가시고 뭐 이렇게 등용도 되고 하는데, 네이버가 지금 어떡합니까?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로 엮여서 서클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주가가 오르고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네이버 페이도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 거부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이버 안에 있는 네이버 페이를 분사시키겠다? 물적 분할? 생각이 벌써 그거부터 생각이 가는 거야. 회사를 외연 확장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성장, AI를 주도하는 성장이면 일정 부분 앞서가는 회사에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페이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건 날아갈 필요가 없거든. 카카오페이가 담보가 있습니까? 물론
2만 원을 먼저 넣어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선입금하니까 그게 담보가 될 수 있지만 카카오가 망하면 배상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에 돈 넣으시는 분들? 네이버페이에 돈 넣으시는 분들 네이버 망하면 뭐 우리나라 국채 산 거 있으니까 네이버페이가 담보가 100% 안 돼 있잖아요. 루나 사태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테라 루나 사태나. 담보가 100% 안 돼 있잖아요. USDC나 USDT는 달러나 미 국채가 100%가 돼 있을 때 1코인씩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물적 분할하려고 하고 이중향장 회사 이때다 싶어서 회사 키우려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선두 자리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한국가에? 그리고 외국 AI 회사들하고 MT라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대단한 실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유망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을 발굴, 육성을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앞서가는 회사들도 비중을 두고 스타트 기업도 벤처기업도 발굴해서 같이 육성을 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죠. 도덕과 윤리가 있는 유니콘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는 유니콘 기업이 됐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덕과 윤리의 기업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주도 성장에서 너무 대기업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네이버가 처음부터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30년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유니콘 기업이 될 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지.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질 않아. 우리나라가. 22개였는데 2023년도에 지금 25개인가? 3개밖에 안 늘었어요. 1년에 하나씩.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1년에 4개, 5개씩 느는데 늘질 않아, 우리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 경제 상황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왔나.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지. 카카오나 네이버는 재무적으로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국가가 주어준 어떤 기회나 혜택,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분을 꼭 실천하셔야 된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결과물 갖고 배분을 하겠다? 그러면은 갈등이 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분의 정의가 자리 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돈 찍으면 누가 제일 먼저 갖고 와요? 시중은행이 갖고 가잖아요. 5,000원짜리 딱 한국은행에서 찍힌 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기업이에요. 대자본가들. 그러니까 양극화가 나는 거야. 마지막에 돈이 닳고 다른 돈을 받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일반 대기업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 받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에 받아서 10에 받아. 그러니 남는 게 없는 거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쇼츠도 올렸는데 본인 미 문화원 점거 관련돼 가지고 뭐 3년 정도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때 외친 게 뭐예요? 그리고 미 문화원 점거한 게 왜 했어요? 미 제국주의 타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하고 본인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는 상황. 그게 우리 586 아닙니까? 솔직히 할 말 없어요. 저도 같은 82학번이야.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안철수, 나경원, 조국, 최상목이, 원지력 많이 있어요. 너무 양극화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세대가 만든 거야. 내가 본인하고 자녀가,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간 건 이해해. 대신 양극화는 해소하고 퇴장하시라고. 그리고 X세대하고 MZ세대한테,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받은 민족혼, 그거는 남겨줘야죠. 국민연금 마이너스 남겨주고, 극단화된 이념으로 극단화된 국민의 상황 남겨주고, 그런 것만 남겨줄 거예요? 나하고 같은 생각 아니면 이거는 적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해. 같은 민족인데 죽일 놈이야. 해만 뜨면 싸워. 그런 정치 문화 남겨줄 겁니까? 우리가 받은 임시정부부터 이렇게 왔던 민족혼을 X세대와 MZ세대한테 잘 넘겨줘야지. 그래야 역사를 팔지 않는 거야. 일본한테 역사 다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수습할 것도 많겠지만 자기가 온 길 돌아보고 갈 길을 밝혀야 돼. 저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하기 겁나요. 왜? 저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거든.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뭐 해준 게 하나 없어요. 저 하나 지키기 바쁘고 저 하나 먹고 살기 바쁘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근데 나름의 권력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을 거고 의무도 있다, 그거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건 안 했건 같은 세대로서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과연 구글의 유튜브 이거 다른 나라의 채널을 통해서 담론을 담는 것도 별로 뭐 이렇게 썩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치트부터 좀 이렇게 좀 한 3, 4개월 해보는데, 바이트댄스 미국, 중국 거, 그것도 중국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소버린 AI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늦어도 우리의 독창적인 우리만의 AI, 소버린 AI. 다른 나라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만 갖고 우리 제도권을 통제할 수 있는 AI, 소버린 AI.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고. 앞으로 유튜브가 조회수 뭐 1이 나오든 5가 나오든 어떻게 갈 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음 세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담고, 새 정부나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다수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러한 생각을 바닥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민심을 담는 그런 채널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방송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분들과 어려운 시기인데 행복하셔야죠. 그게 가장 건강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